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한글 맞춤법 19항, 20항, 21항 한 번에 영상을 찍을게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19항, 20항을 이제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항은 용언의 어간의 전미사가 붙는 거고 20항은 명사의 전미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헷갈리게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일단 19항, 20항을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19항은 어간에 뭔가 전미사가 붙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어간이란 거 모르면 큰일이죠. 자, 어간은 다른 폼사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용언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용언은 또 뭐냐? 동사,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 자, 움직임이 있는 게 동사고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게 형용사죠. 먹다, 마시다, 달리다 동사고요. 자, 크다, 작다,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야. 자, 어쨌든 이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암기. 그런데 더 중요한 암기사항은 뭐냐면 어근이 아니라 어간, 어근과는 구분하세요. 어근은 이따 좀 이따 말해주겠지만 어근과 어간은 좀 달라요. 어근은 말의 뿌리, 말의 실질적인 뜻이 있고 뿌리가 있으면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다 어근이라고 하지만 이 어간이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 즉 용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어쨌든 19항은 이 어간의 전미사가 붙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길이, 길다, 형용사죠. 길다에 이가 붙고, 이거, 선생님, 땀바지? 이거 땀 명사인데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이라는 전미사가, 여기서 다 이가 전미사거든요. 이라는 전미사가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 땀에 붙는 게 아니라 봤다라는 용언에 붙었죠. 달맞이도 달이라는 걸 봤을 때 순간 명사에 붙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달을 맞이하다, 맞다라는 동사에 이가 붙었고요. 깊다에 이가 붙고 살림이라는 것 자체는 명사지만 살림은 살다, live, 살다라는 동사에 이가 붙었고 쇠에 붙다라는 동사에 이가 붙었죠. 자, 그래서 19항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이 19항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라는 전미사가 용언의 어간에 붙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 자, 20항은 뭐냐면 20항은 똑같이 전미사가 붙었는데요. 전미사가 붙었는데 명사에 바로 전미사가 붙는 거야. 자, 산발 이. 자, 여기서 다 뒤에도 이라는 것들이 다 전미사인데요. 이라는 전미사가 명사에 딱 달라붙었죠. 산발. 우리 과학 시간에 산발이 있죠. 비커 실험할 때. 자, 산발이란 명사의 이, 바둑 명사죠. 이가 붙었고, 곰배팔도 뭔가 팔다라는 동사 아니야. 팔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곰배팔은 뭔가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곰배팔이라고 해. 팔은 팔인데 약간 구부러진 팔. 그런 팔을 가진 사람을 곰배팔이라고 하죠. 곰배팔도 명사고, 곰배팔이 해도 명사가 되고, 애꾸눈 명사에 이가 붙었고, 자, 여기까지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케이스네요. 자, 그 다음에 곳곳, 앞, 집, 목, 명사 처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처보.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곳, 앞, 이 집, 목 하나하나 다 명사입니다. 명사에 이란 전미사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부사가 됐네요. 부사. 자, 그래서 우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19항, 20항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 20항에 있는 예시가 19항으로 가거나 19항에 있는 예시가 20항으로 내는 그런 함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19항은 용언의 어간의 전미사가 붙는 거구나. 20항은 명사, 체언이라고도 하죠.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야. 체언인 명사에 전미사가 붙은 거구나. 이 두 개를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 큰 틀을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정 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갑시다. 자, 시험의 포인트는 일단 크게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총칙, 어떤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냐, 어떤 것은 어법에 맞게 표기하냐, 이 큰 틀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시험의 기본 원칙이죠. 어법에 맞게 하는 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한다는 거야. 이거 소리대로 쓴 거야, 어법에 맞춰서 쓴 거야, 원형을 밝힌 거야.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금 말했듯이 19항의 예시인지 20항의 예시인지, 19항은 어간이니까 동사, 형용사에 붙은 거, 20항은 명사에 붙은 거, 이 두 개 혼동하지 않는 게 두 번째 함정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품사가 뭐죠?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런 것들
이런 품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방금 보면은 얘네들도요. 산발, 바둑, 곰배팔 여기 안에서 요 뭉탱이 여기 안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함정을 낼 수 있어. 19, 19항, 20항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품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산발, 바둑, 곰배팔 이거 명사야. 애꾸눈 명사야. 명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건 같은 20항이지만 곳곳, 앞, 집, 목 얘도 명사긴 명사거든. 얘도 명사인데 이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얘는 부사가 됐어. 곳곳이 찾아다닌다. 부사가 뭐냐면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야.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해 본다면 빨리 달린다라고 하면 달린다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빨리가 부사거든요. 매우 아름답다 라고 하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매우가 바로 부사야. 자, 그러면 곳곳이 안팎이 집집이 찾아다닌다. 앞이 쳐다본다. 목목시 나눠준다 라고 하면 뒤에 다 나누어준다. 찾아다닌다라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게 아니라 부사가 된 거야. 얘네들은 명사가 된 거고 얘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자, 어쨌든 이번 한글 맞춤법 전체에서는 아주 기본 개념인 명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 다 틀리는 거야. 자, 명사인지 부사인지 이 품사 구분을 또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명사인데 부사로 풀고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자, 요거 마지막 디테일인데 이제 우리가 기본 조항을 본 다음에 다만 또는 붙임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 소리대로 표기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소리대로 표기해 라고 하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면 그 이유도 또 여러 개, 2개 이상일 수 있거든? 그러면 그 2개 안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왜 소리대로 표기하는지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19항 공부할 건데 19항에서 다만이라고 하면 이게 다만 하면은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어. 그러면 굽돌이, 다리, 목걸이 얘네들은 이라는 평범한 전미사가 붙었지만 왜 소리대로 가? 원래의 어간의 뜻과 멀어져서 소리대로 쓴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붙임은 이와 이외의 모음, 그러니까 이와 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자주 쓰인 전미사인데 이런 자주 쓰이지 않는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소리대로 간 거고 얘도 소리대로 간 건데 그 이유가 달라. 그것도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내니까 결론적으로 소리대로 갔구나, 소리대로 표기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소리대로 간 건지 얘는 왜 소리대로 간 건지 이 2개의 이유를 구분해야 이게 마지막 시험의 포인트야. 자, 오케이. 이 4가지를 조심해서 우리가 19항부터 보자. 자, 그런데 이제 19항, 20항을 먼저 볼 건데 19항, 20항, 21항 모두 다 뭔가 전미사가 붙어서 되는 거거든. 전미사. 큰 틀 보면 19항은 용언의 어간의 전미사 붙었고 20항은 명사의 전미사가 붙었고 좀 이따 하겠지만 21항은 전미사가 붙었는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자음. 얘네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인데 이건 또 무슨 뜻이죠? 20이랑 미리 본다면 입이라는 어근에 사귀라는 전미사가 붙었어. 이 전미사 처음 어떻게 시작해? 이응이 아니라 지금 시옷이 시작했죠. 이응이 있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얘는 지금 시옷이란 자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20이랑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요거 3개를 한꺼번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기본 개념 중에서 이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썼네. 미안해. 자, 단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볼 수 있는데 단어가 있으면 얘들아 그냥 단일어가 있어. 단일어는 그냥 간단한 거야. 하나의 어근이 아까 말의 뿌리라고 했지. 하나의 어근이 그냥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뭐 밥, 하늘, 나무 자 이런 거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단어가 됐네. 자 이런 게 단일어야. 그런데 복합어는 뭔가 섞여 있는 거야. 뭔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둘로 나뉘어. 자 복합어는 합성어라는 게 있고 파생어라는 게 있어. 뭔가 섞여 있는 거야. 뭔가 섞여 있는데 합성어는 말의 뿌리와 말의 뿌리가 만난 거야. 예를 들면 볶음밥. 볶음도 강력한 뜻이 있고 밥도 강력한 뜻이 있죠. 자 이런 거 큰 집.
큰 집, 크다와 집 이렇게 말의 뿌리와 뿌리가 만난 거야. 자,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보자. 파생어는 또 둘로 나뉘는데 얘는 하나는 말의 뿌리인데 하나는 접사. 접붙여지는 거야. 말의 뿌리가 아니라 좀 힘이 약한 거야. 어근에 딱 달라붙어서 어근의 뜻을 보충해주거나 어떤 어근을 뭔가 제한하거나 뜻을 보충해주는 건데, 자, 그런데 접사가 어근에 이렇게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어근의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이제 어근의 접사가 뒤에 있으면 꼬리미를 써서 접미사라고 하고, 접사가 어근의 앞에 있으면 머리 둘을 써서 접두사라고 해. 자, 요 예시를 본다면 선생은 말의 뿌리니까 어근이죠. 님이라는 접미사 붙어서 선생이라는 것을 좀 더 의미를 존칭의 의미를 좀 보조해주는 접미사가 붙었어. 자, 그 다음에 장사꾼까지 보자. 장사라는 어근이 있고 꾼이란 접미사가 붙어서 어근 접미사죠. 이렇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충해줘죠. 꾼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접사가 앞에 있는 걸 보면은 풋과 일, 햇과 일, 햇사과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과일이라는 어근에 풋이라는 접두사가 붙었고 사과라는 어근에 햇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과일은 과일인데 어떤 프레시한 과일, 사과는 사과인데 그 연도에 새로 나온 사과라는 의미를 좀 보충해 주지만 어쨌든 어근은 과일과 사과죠. 자, 이런 것들이야. 마르다. 쟤 되게 깡말랐어 할 때 마르다가 어근이라면 강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굉장히 많이 말랐다라는 뜻을 보충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하냐면 지금 한글맞춤법 19항, 20항, 21항이 모두 다 뭔가 접미사가 붙었다는 얘기거든. 접미사 붙었으면 단어 전체 중에서 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파생어에 대한 얘기구나. 19항, 20항, 21항이 다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19, 21, 22항 모두 다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에 대한 이야기구나. 파생어 중에서도 접미사라고 했으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은 요 케이스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크게 잡고 들어가야 돼. 됐어? 알겠죠? 그래서 19항, 20항, 21항 할 때 파생어 어절시고 했을 때 맞는 이야기야. 자, 이제 드디어 19항부터 이제 들어가자. 자, 우리 선생님 현강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손필기한 것도 미리 스캔 떠났거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손필기도 한번 다시 줄게요, 여러분. 자, 이번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학교에서 발표했지만 이번 시험도 100점이 여러 명 나오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자. 자, 19항. 이제 이해되지? 3절 제19항인데 접미사가 붙은 말, 파생어에 대한 얘기구나. 파생어 중에서 파생어 어근 플러스 접미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파생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파생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19항 드디어 들어가자. 자, 19항 어간 뭐야? 용언의 동사형용사의 앞부분이야. 먹다, 먹고, 먹지만 하면 이 먹이 어간이야.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만 이렇게 변하는 거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어간이고 뒤가 어미야. 오케이. 용언의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 받침 이런 게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래의 원형을 밝힌다. 소리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힌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이 같은 애들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때도 있고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명사인지 부사인지 예시에서 잘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다듬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으면 다듬이, 옛날에 다림질 대신에 이렇게 다듬이가 있었거든. 다림이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다듬이 같은 어떤 물건이 있었어. 그러면 이 다듬이는 최종적으로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지. 자, 그런데 얘는 어때? 얘 봐봐. 짓궂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야, 짓궂이 장난치지 마. 짓궂이 장난치다라는 어떤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얘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어. 그러면 이란 점에서 좀 조심해야겠다.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될 때도 있고 부사가 될 때도 있으니까 잘 보고 판단해야겠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19항에서 중요한 것은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원형을 밝혀 적으세요. 이렇게 연음돼서 소리대로 발음대로 표기하지 마세요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예시 중에서 이렇게 현관펜 한 것은 우리 학교
프린트에 있는 예시와 중복된 것은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형광펜 했으니까 한 번 더 암기해야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전부 다 암기하는 게 좋아. 하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100% 이상 확인해야 되는 건 형광펜 한 건 좀 더 중요한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9항의 1번 보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자, 길다에 이가 붙었어. 그죠? 깊다에 이가 붙고, 높다에 이가 붙고, 밀다 닫다에 이가 붙고. 자, 지금 선생님이 엔즈를 안 내고 선생님이 찍어볼게. 엔즈 안 내고 찍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땀을 받다에 이가 붙어 달맞이.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땀 달에서 명사에 붙은 거 아니야? 받다에 붙고 맞다에 붙었어. 벌다, 돈을 벌다, 돈벌이 명사 됐고. 자, 별을 훑다에 붙었고, 살림 살다에 붙었고, 쇠붙다에 붙었어. 자, 체크할 건 뭐야? 자, 지금 이라는 전미사가 용언의 어간에 붙은 예시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 이가 붙은 다음에 명사가 된 거야. 됐지? 얘들아, 눈으로 후루룩 보면 안 돼. 우리 목표가 뭐야? 1등급 100점이지. 하나하나 쉬워 보여도 다 체크를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음이나 미음 받침이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명사야. 최종적으로 명사야. 자, 근데 용언의 어간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보자. 걷다에, 이거는 이제 리을 불규칙이어서 걷다에, 어쨌든 걷다에 음이 붙었고, 묵다, 믿다, 얼다, 졸다, 웃다, 울다, 역다, 뭔가 역다, 동사죠. 죽다. 그 다음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카톡 보낼 때, 이거 내가 만듦. 이렇게 쓰는 사람 많지. 이렇게 쓰면 안 돼. 항상 용언의 어간을 먼저 생각해봐. 용언의 어간을 먼저 생각해보면, 자, 만드다야, 만들다, 얘들아. 만들다죠. 만들다면 얘를 명사를 만들고 싶으면 지우고 미음을 넣어야지. 내가 아다야 알다야 I know 할 때 알다지. 알다에 지우고 미음을 붙여야 되지. 이게 표준어야. 이거는 원래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너희가 뭐 만듦, 파스타를 만듦,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쓰면은 정말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조심해라. 자, 최종적으로 명사가 됐고 용언에 지금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야. 그 다음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끊어보고, 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죠? 우선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부사가 돼야 돼. 자, 부사, 동사, 형사를 꾸며주는 거. 같이 가. 굳이 해야겠니? 자, 이제 요거 조심하죠. 이거 이상하죠, 지금. 길이, 높이,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도 있는 애들이죠. 여기에도 있는 애죠. 뭐야 이거? 길이, 높이, 명사로 된 거에도 있고 부사로 된 것도 있고, 이거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길이 길이 빛나라, 높이 높이 날아라 라고 동사형사 꾸미는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다에 이가 붙어 넌 실없이 웃고 있다 꾸미니까 최종 부사. 조이 앉아라, 편안하게, 좋게 앉아라, 편안하게 앉아라, 짓궂이 장난치다. 자, 최종 부사인 거 확인했고, 요거는 어간에 이가 붙었는지 확인. 같다, 굳다, 길다, 높다, 짓궂다, 좋다, 실 없다, 실이 아니라 실 없다, 많다. 다 동사 형용사에 이가 붙었다.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은 거 확인했고, 최종 부사인 것도 확인했고, 이 길이와 높이는 따로 여기서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었을 텐데 왜 안 적었지? 자, 길이, 높이 이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길이, 높이, 자, 그리고 깊이, 이 세 명 정말 조심하세요. 얘네들은요, 어떨 때는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명사가 될 수도 있어. 자, 명사. 길다, 높다, 깊다에 이가 붙은 건 매한가지인데 전미사 이가 붙은 건 똑같은데 얘가 명사로 쓰인 거 먼저 볼까요? 야, 저 건물의 가로 길이를 재봐. 저 건물의 높이를 재보자. 건물의 높이. 자, 이 호수의 깊이가 어떻게 돼? 자, 길이, 높이, 깊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은 다 명사죠. 자, 그런데 길이 보존하세. 자, 길이 보존하세. 보존하세라는 용언을 꾸미죠. 얘 부사죠.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날아라. 동사 형용사를 꾸몄죠. 그러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거죠. 야, 깊이 생각해. 너 지금 이 행동이 맞아?
이 깊이 생각해보자.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꾸몄죠. 그러면 이제 이 깊이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의 문맥, 어떤 맥락 속에서 확인해야 되고 외워서 쓰시면 안 돼요. 외워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뭐 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19항 어간에 붙은 이야기 전미사 파생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형을 밝혀 적는 예시 먼저 보고 있어요. 마지막 히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된 거 밝히 알고 있다. 나 그 소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아, 그렇게만 된다면 작히 좋겠냐? 오죽이란 비슷한 뜻이야. 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작히 좋겠냐? 밝다의 희가 붙어 익다가 뭐 음식이 따뜻하게 익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익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야. 익다의 희가 붙었어. 작다의 희가 붙었어. 외워야 돼. 최종적으로 부사가 됐고 원형을 지금 다 밝혀서 적고 있죠. 소리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본 조항은 다 원형을 밝혀서 적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 적어줬거든요. 아주 쉽지만 다 적어줬어. 원형을 다 적었으니까 혹시 위에 보고 좀 헷갈리네 라고 하면 화면 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됐지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시험 문제는 내신은 본 조항보다도 다만 조항, 부침 조항, 이게 약간 예외적인 조항이 훨씬 더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어.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할게요. 다만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었어. 얘처럼 이나 음이라는 건 뭐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흔해 안 흔해? 흔하죠. 보통 명사를 만들려면 높이, 낮음 이렇게 이나 음이 붙은 건 자주 쓰이는 전미사죠. 생산적 전미사라고도 해. 자주 쓰이는 전미사 또는 여기저기 잘 붙어서 새로운 말 많이 만들어요 라고 해서 얘네들은 자주 쓰이는 건 생산적인 전미사라고도 해. 자, 반대로 이나 음이 아니고 특이한 전미사는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 또는 비생산적 전미사라고 해. 자, 그런데 이나 음이 붙은 건 본조항과 유사해. 그런데 원래 어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멀어진 것은 그때는 원형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시가 첫 번째 체크할 게 뭐야? 얘네들 원형 안 찍혔네, 소리대로 갔네, 소리대로 적었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왜 소리대로 적었나? 그 원인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뜻과 멀어졌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굽돌이겠죠. 굽돌이가 뭐냐면, 굽돌이가 방이 있으면, 이렇게 걸레바지처럼, 이게 땅이야, 바닥이고 벽이 있으면, 걸레바지처럼 뭔가 이게 덧대 놓은 거? 요런 걸 이제 굽돌이라고 하거든. 자, 그리고, 근데 뭔가 돌다라는 뜻과 멀어졌죠. 이게 멀어졌어. 그래서 굽돌이 소리 들고 간 거야. 됐어? 자, 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 아니야. 뭐 이런 브릿지 다리도 아니고 신체 일부 다리도 아니고 여기에서 다리는 우리 사극을 할 때 사극 보면 이제 여성들이 중전 마마 할 때 그 위에 가짜 머리 있죠. 이 가짜 머리를 다리라고 해. 그러면 원래가 달이에서 왔을 텐데 이 달다에 이가 붙은 거랑 맨 처음에 뭐 머리에 달다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근데 가짜 머리 다리는 좀 뜻이 많이 멀어졌죠. 자, 목걸이 시험에 많이 나와. 목걸이도 목걸이에서 왔을 거야. 그런데 넥클리스 목걸이는 이렇게 쓰거든. 자, 진짜 사람의 목에 진짜 거는 주얼리 목걸이는 이렇게 쓰죠. 원래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쓰죠. 하지만 목걸이라는 말은 목이 아픈 병이야. 요즘 감기 걸려서 이런 거 많죠? 야, 너 목걸이 걸렸냐? 왜 이렇게 목이 쉬웠어? 병원 가봐. 할 때 너희가 이거 낯설겠지만 목걸이가 목이 아픈 병이야. 그러면 이게 목에 걸다라는 원래 의미가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소리대로 가는 거야. 됐어? 문열이도 원래 문을 열다에서 왔어. 문을 열다. 문열이에서 온 거야. 자, 문열이가 이제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첫 번째 태어난 그 짐승 새끼를 문열이라고 하거든. 처음에 엄마의 배를 문을 열고 맨 처음에 나온 애다. 거기서 온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열이라는 게 첫 번째 짐승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문을 열다 해서 좀 뜻이 많이 멀어진 거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아니지만 뜻이 많이 멀어졌어, 이 문열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대로 갔어. 자, 코끼리는 좀 이따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코끼리도 어쨌든 이제 코끼리가 이제 옛날 중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코가 이제 원래 여기였대. 여기에서 뭔가
여기서 온 건데 결국에는 동물 코끼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뜻이 좀 멀어졌다라고 해서 소리대로 간 거야. 자, 그러면 걸음과 노름. 자, 노름도 원래는 걸다의 음이 붙었겠지. 여기서 온 거겠지. 근데 땅에 뿌리는 비료란 뜻이잖아. 비료. 뜻이 멀어졌으니까 이렇게 갔고, 노름도 놀음에서 왔을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놀다의 노름은 이렇게 지금도 쓰거든요. 너 어디서 놈? 나 놀이터에서 노름. 이렇게 쓸 수 있어. 진짜 놀다의 뜻이라면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 노름은 도박이란 뜻으로 뜻이 많이 멀어졌죠. 그죠? 도박의 뜻으로. 그래서 뜻이 많이 멀어져서 노름이라고 쓴 거야. 우리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예시들은 이 빨간색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위주로 보면 돼. 자, 고름도 골음에서 왔겠지. 아니면 골타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고름이라는 것은 어떤 짜내는 그 안에 있는 고름의 의미로 뜻이 좀 많이 멀어졌다고 본 거야.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예시는 체크할 거 다시 한번 보자. 다만 조항이라서 소리대로 썼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 됐어? 소리대로 표기했다는 큰 틀은 일단 알아야 돼. 체크 포인트.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사로 바뀌었어.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얘네 다 싹 다 명사라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소리대로 간 이유가 원래 원형의 뜻과 아예 상관이 없다. 이건 좀 그렇지만 뜻이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대로 갔다. 얘는 그렇게 외워야 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자, 선생님이 너희들 그 아래다 써줬으니까 이따 한번 봐봐. 자, 두 번째, 이번에 붙임 규정이야. 어간의 이외의 몸.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별표 3개 해. 자, 이번에 얘네들 예시도 소리대로 썼는데 얘네들을 소리대로 쓴 것은 어간의 원래 뜻과 멀어져서라기보다는 이와 음이 아닌 특이한 전미사,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 비생산적인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대로 간 거야. 자, 그래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 소리대로 가. 자, 명사로 바뀐 거, 게다가 품사까지 바뀌어 있죠? 부사로 바뀐 거, 조사로 바뀐 거. 그러면 어때?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 안에서도 뒤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최종 명사인지 최종 부사인지도 최종 조사인지 그 개념도 있어야 돼. 우선 해보자. 자, 귀머거리 보면은 자, 어리겠죠. 어리 특이한 전미사죠. 까마귀. 얘는 깜깜하다. 깜깜에서 아귀가 붙었겠죠. 여기다 쓸 기억냐? 넘다에 어가 붙었을 거고, 얘도 뜯다에 어기가 붙었을 거야. 어기. 이제 무덤도 원래 묻다죠. 사람을 묻다에 엄이 붙었을 거고, 아래 다 적었어. 이거 지금 따라 적을 필요 없어. 아래 다 적었어. 맞다에 막다에 애, 깜다에 아귀, 막다에 암. 그죠? 이건 뭐야? 빌다에 엉뱅이가 붙었고, 우리 쓰레받기로 쓸다라고 하죠. 거기에 애기가 붙었고, 얘는 올가매다, 올다에 아미가 붙었고, 다 특이한 전미사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지금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21항이 아니기 때문에. 죽다의 엄이란 전미사, 아귀, 어때? 다 특이한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와 음이 아닌 특이한 전미사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얘는 싹 다 품사 뭐야? 명사야. 명사. 자, 그 다음에 부사는 검다에 우시 붙어서 거뭇 소리 들어갔죠. 넘다에 우가 붙었고, 자, 얘 많이 물어보는데 돌다에 오가 붙은 거야. 뜯다의 자, 얘도 많이 물어보더라. 비롯하다 할 때 빌옷에 오가 붙었어. 그런데 소리 들어갔지? 자, 마주는 맞다에 우가 붙었고 마주가 됐고, 참다에 불다에 읒. 자, 바투가 뭐냐면 뭔가 바투 잡아라, 가까이란 뜻이야. 너 이 끈 바투 잡아, 가까이 잡아 할 때 바투야. 지금 받다라는 말에 우가 붙은 거야. 지금 잘 안 보여요. 짜증내지 마. 아래 다 적었어. 잣다에 우, 참다에 아가 붙었어. 자, 그러면 아가 붙고 우가 붙고 의시 붙고 오가 붙고, 자, 얘네들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특이한 전미사죠.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었어. 근데 중요한 것보다 부사라는 개념 정확히 알아야 돼. 싹 다. 너무 아름답다. 도로 집에 가다. 뜨덤뜨덤 걷는다. 비로소 알 수 있다. 마주 보아라. 차마 할 수 없다. 다 어때? 뒤에 있는 동사형용사 용언을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조사가 뭐야? 조사 모르면 안 돼.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죠? 자, 조사가 누구야? 조사는
체언은 명사죠. 명사 대명사 소사. 조사는 체언 바로 뒤에 띄어쓰기 안 하고 딱 달라붙는, 뒤에 딱 달라붙는 애들이야. 선생님은 학교에 간다 할 때 이런 거. 조사가 뭐냐면 동생이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조사 다 찾아봐. 도시락을 학교에 동생이 주어 뒤에 붙으니까 주격조사, 목적어 뒤에 붙었으니까 목적격조사. 그죠? 학교에는 부사에 붙었으니까 부사격조사. 이을에 가지고 얘는 어간어미야. 얘 조사 아니야. 알겠어? 체온 뒤에 붙는 것만 조사야. 자, 이런 애들이 조사인 거 알죠? 자, 그럼 얘네가 조사야. 너나마 대학에 가라. 너부터 열심히 해라. 다 너 사과부터 먹어라. 다 체온 뒤에 붙여. 너조차 나를 사랑하니? 너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니? 자, 나는 주먹밥조차 먹지 못했어. 다 명사 뒤에 붙었죠. 명사 대명사 뒤에 붙었죠. 나마부터 조사가 조차가 조사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 붙었다. 남다의 아가 붙어. 붙다의 어가 붙어. 자, 얘도 줬다 있지. 뜻이나 이상을 따라가는 건 지읒 하나 써. 경찰이 도둑을 쫓아간다. 그때는 쫓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뜻과 이상을 따라가는 건 줬다라고 써. 자, 그 줬다에 아가 붙어서 좆안돼 조차가 됐어. 다. 자, 그러면 체크할 거. 용언의 어간에 전미사가 붙었고 최종 부사이고 소리대로 갔다. 다 체크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계속 10번째 얘기하지만 얘네들에 대해 정확히 알지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나머지 다 맞게 하고 하나 예시만 슬며시 다른 곳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보자. 자, 여기에서 내려가면 이와 이외의 전미사가 붙으면 왜 소리 들어가느냐?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붙지 않고 뭐 오, 아귀 이런 것들은 진짜 특이할 때만 붙지 여기저기 붙지 않죠. 제약이 되어 있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내지 못해. 즉 비생산적 전미사야. 자, 이럴 때는 선생님 아까 원형을 지키지 않고 소리대로 갖는 거야. 소리대로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적어준 거야. 자, 그리고 굽돌이, 다리, 아까 머리에 사극할 때 여자 머리, 가짜 머리, 다리, 목걸이인데 넥클리스 목걸이는 이렇게 쓰지만 목이 아픈 병은 소리대로 안 쓰죠. 문열이, 노름, 다 고름, 골타 여기서 왔어. 걷다, 리을 불규칙이라서 걷다. 자, 여기에서 왔겠지만 소리대로 가는 거야. 뜻이 상당히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어근의 원래 뜻에서 꽤 많이 멀어져서 원형 밝히지 않는다. 이 이유 구분해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임 예시도 선생님 화면 정지하고 다 옮겨 적어라. 넘다의 뜻다의 어기, 막다의 암. 다 어때? 모음, 이응이니까 이응은 자음이 아니죠?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맞기는 맞아. 애기, 의게, 자,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자주 쓰이지 않은 비생산적 전미사. 그래서 원래 어간의 뜻과 멀어져서 소리 들어갔다. 틀린 말이야. 알겠어? 뜯다, 막다, 쓰레받기로 쓸다, 묻다, 다 얘네들은 오히려 어간의 뜻이 살아남아 있어. 그런데 자주 쓰이지 않는 이와 음이 아닌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대로 간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부사로 된 거 돌다의 오, 맞다의 우, 몰라모람, 몰다의 암, 참다의 아, 바타 가까이, close to 가까이의 우, 믿다의 자,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이제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자, 조사, 이 세 명이 조사인 거 놓치지 마라. 자, 남다의 아, 붙다의 줬다의 아가 붙어서 소리대로 갔어. 소리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고, 너조차 사과부터, 사과 남아있네? 이런 식으로 다 체언 뒤에 붙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겨우 19항이 끝났네요. 자, 바로 20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항은 거의 반복이야. 반복이라서 좀 19항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야. 자, 20항은 이번에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해서 부사로 된 거, 명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게 있고, 명사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게 있어. 이 두 개 구분해야 돼. 자, 함정 포인트에서 명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어. 얘네가 섞여서 나오니까 품사
명사 구분해야 돼. 명사 뒤에 부사 파생 접미사 말이 어렵지 되게 쉬운 거야. 어떤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부사로 만들어줘? 그럼 부사 파생 접미사라고 해. 이가 결합됐어.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도 있었고 부사 파생 접미사도 있어. 곳곳 이, 낱낱 이, 목목 이, 샅샅 이, 앞앞 이, 집집 이.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명사 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는 이 부사가 명사 첩어인 경우가 많아. 중첩어가 뭐야? 중첩된 거야. 곳, 낱, 알겠지? 자, 곳, 플레이스죠. 명사야. 낮게, 명사야. 내 몫을 줘. 명사야. 삿은 뭐냐면, 삿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과 물건 틈 사이를 말하거든. 명사야. 앞, 당연히 명사고, 집, 하우스, 명사야. 명사에 이가 붙어서 최종 부사가 됐죠. 집집이 찾아봐. 앞앞이 가보자. 사사치 뒤져봐. 목목시 나눠줘. 다 뒤에 동사 형사를 꾸미죠. 용어를 꾸미니까 얘가 최종 부사야. 오케이. 자, 명사를 보자. 자, 곰배팔 조심해. 곰배를 팔다가 아니야. 곰배팔이 이 팔이야, 팔. 구부러진 팔을 말하는 거야. 자, 바둑, 산발, 절뚝발, 절름발, 육손, 6개의 손을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든. 그거 수술하면 금방 고칠 수 있어. 애꾸눈, 다 네모칸 박스하는 어떤 어근이 명사에 이가 붙어서 최종도 다 명사가 됐어. 육손 가진 사람, 절뚝발을 가진 사람, 산발이, 바둑이도 바둑에 이가 붙으면 바둑이 왈왈 강아지가 되죠. 애꾸눈을 가진 사람이 애꾸눈이야. 그래서 명사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거죠. 자, 붙임 예외조항이죠. 붙임, 다마는 예외조항 소리 들어가는 거야.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들어가는 거야. 꼴, 악선이, 끝, 음어리, 모같이, 박아지. 자, 이 다 뭐야? 다 특이한 접미사죠? 자, 요거 조심해야겠죠? 입, 알이죠. 입, 알이. 그래서 소리 들어간 거야. 알이라는 것이. 자, 입, 알이가 이파리가 된 것은 나뭇잎이라는 뜻에서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죠? 특이한, 이와 이와 희가 아닌 특이한 접미사가 붙은 거죠? 짝애, 집, 우라기, 그죠? 집웅. 바깥도 뭐야? 아웃사이드. 박에 아시 붙었죠? 아군이 특이한 접미사 붙은 거 다 보이시죠? 자, 쌀아기까지 볼까? 악이라는 특이한 접미사 붙어서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맞아. 다 지금 얘들아 조심해. 자음으로 시작하진 않았어. 다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지만 이와 음이 아닌 되게 특이한 접미사가 붙은 거야. 부사도 마찬가지야. 이와 희가 아닌 특이한 접미사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가 아닌 접미사가 붙어서 소리대로 가는 거죠. 자, 좀 디테일 한번 보자. 필기 보자. 필기를 옮길 사람은 화면 정지하고 옮기세요. 20항의 1번. 이가 결합하여 품사는 의미가 바뀌어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또 이라는 의미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한 이라는 접미사는 되게 자주 쓰인다. 비교적 다양한 명사에 결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접미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요거 얘기한 거야. 자, 20항의 2번. 명사의 원래 의미도 유지되고 있고 이가 붙은 다음에도 품사가 명사가 되고 결합도 꽤 다양하게 나타난다. 흔하다라는 거야. 이라는 접미사는 명사를 만들 때 되게 흔하게 자주 쓰여. 여기저기 생산적이야.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자, 오케이. 자, 이번에 붙임은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특이한 접미사, 아기, 아리, 아지, 아치, 아군이 이런 것들을 특이한 접미사는 그것이 붙는 어근이 제약됐어. 이 말이 뭐야? 여기저기 붙을 수가 없어. 사타구니에 보면은 이 아군이가 사타구니 이외에는 붙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제한이 심한 거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내지 못해? 그때는 아예 모르겠다. 막 가자. 소리대로 가는 거야. 됐죠? 자, 이 4가지 지금 시험 포인트 꼭 적어야 돼. 크게는 소리대로 가는 거냐? 어법 지키냐? 체크해라. 자, 19항은 어간에 붙는 거다. 20항은 명사에 붙는 거다. 이거 분명히 함정에 나온다. 명사인지 부사인지 품사 정확하게 구분해라.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자주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붙어서 그런 건지 원래 어근의 뜻과 멀어져서인지 구분 정확하게 해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필기한 것까지 보고 우선 1차 마무리하자. 자, 이나 음이란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될 때가 있고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적었구나. 아까 설명한 건데 자, 길이
이 연필의 길이를 재, 이 호수의 깊이, 이 건물의 높이를 재보자. 다듬이 이런 것들 다 최종적으로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예시들이죠. 그런데 길이 빛나리 부사죠. 깊이 생각해봐. 높이 날자 다 동사를 꾸미니까 얘네들은 싹 다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가치가 굳이 그래야 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얘네들도 다 부사가 된 거죠. 이가 붙어서. 그래서 이라는 접미사는 좀 조심하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보자. 얘네들은 길이, 깊이, 높이는 명사일 수도 부사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에서 꼭 확인해라 라는 거야. 길이 보존하세. 얘 그러면 보존하세 꾸미니까 얘 누구야? 부사지. 길이 재보자. 이 길이는 조사가 붙어서 조사부터 명사지. 높이 날아라. 날아라 꾸미네 부사지. 건물의 높이 명사지. 깊이 생각하다 얘는 부사야. 호수의 깊이 얘는 명사야. 이 세 명 정말 조심해라. 자, 지금 20항까지 봤는데 19항, 20항 영상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21항까지 하고 차라리 마무리하자.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얘들아. 중간에 화면 정지하고 한번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시험 범위가 지금 1장 총칙이었고 19항, 20항, 21항을 이번 영상에서 찍고 이번 영상이 그러면 2탄이 되겠네. 1장이 1탄이었고 1장 1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봐라. 그 다음에 뭐 25항, 35항 정도를 3탄으로 찍을 것 같아.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근데 37, 38 39인가? 아무튼 40? 얘네들은 아마 그 줄임말에 대한 걸 거야. 요게 이제 4탄이 되고, 우선 1차로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띄어쓰기 영상은 이제 뭐 한 번 더, 한 텀 쉬었다가 영상 찍어줄게요. 자, 어쨌든 지금, 21항까지 마무리하자. 짜잔. 자, 21항 들어갑니다. 21항은 명사, 용언의 어간이 같이 나왔네. 19, 20은 구분했지. 어간, 명사 구분했는데 21항은 같이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사와 용언의 어간에 붙은 게 같이 나온다. 뒤에 이게 별표 10개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한 말은 명사에 붙던, 어간에 붙던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낸 것은 앞에 있는 명사나 용언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게 기본 조항이야. 한번 보자. 1번은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다. 자, 그러면 명사 뒤에 붙었는지 확인, 자음으로 시작한 게 맞는지 확인. 빛깔, 이 자음이네. 넋, 둘이, 디귿이네. 호지다, 지읒, 갑지다, 지읒. 다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맞죠? 잎사귀, 사귀란 접미사 시옷. 옆댕이는 바로 옆쪽에 사투리야. 자, 디귿으로 시작했죠?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붙어서 원형 밝혔고요. 앞에 있는 거 체크하면 명사인제 넋, 빛, 홑개가 낮게란 뜻이야. 잎, 옆, 갑지다니까 다 명사에 붙은 거 맞죠? 명사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맞네요. 내려가자. 이번에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인지 자, 자음 확인하고 용언의 어간에 붙은지 확인하자. 낚다. 이거 조심해 별표. 낚아 올리다. 동사죠. 용언 맞죠? 용언의 어간에 시라는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늙정이도 늙다. 어떤 형용사에 붙었으니까 늙정이는 늙은 남자를 비하해서는 말인데 지읒으로 시작한 자음. 덮다, 덮다 동사죠. 거기에 개가 붙었으니까 자음. 뜯개질도 뜯다의 기억으로 시작했죠. 뜯개는 옷에 이음새 두두두 뜯는 일이야. 자, 나머지 간단하게 할게요. 뜩적거리다, 각작거리다, 갈다 동사죠. 갈짝갈짝하다. 자, 굴다에 다라타라는 접미사가 붙었어. 이런 접미사도 있습니다. 굴다. 형용사니까 용언의 어간 다 맞고, 깊다 용언의 어간, 넓적하다도 용언의 어간, 얼쭉하다는 여러 가지가 얽히고 복잡한 모양인데 얼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죽하다가 붙은 거야. 자음으로 시작했죠. 늘 수그레하다, 높다라타 다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 붙었고 용언의 어간에 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만 규정은 소리대로 가는 거죠. 예외 규정이죠. 다음과 같은 거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것도 이유를 구분을 해야 돼. 예시와 예시가 소리대로 적은 거 알겠어. 근데 왜 소리대로 적었는지 이 이유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글자가 있으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그 얘기는 즉 겹받침이 앞소리가 발음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겹받침이 앞소리가 발음되는 것이라고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잘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자, 할짝거리다, 널따랐다, 다 얘네들 어때? 할짝거리다, 할따에서 왔겠지. 리을 티귿 중에서 만약에 뒤에 게 발음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이 발음했을 거야. 그런데 앞에 게 발음됐죠. 그래서 소리 들어가는 거야. 자, 실크마다도 아마 실타에서 왔겠죠. 근데 앞에 게 발음되죠. 뒤에 게 발음되지 않죠. 자, 지금 이거 암기해야 돼. 겹받침인 경우에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앞에 소리가 발음이 되면 이렇게 짤따랐다, 짤막하다, 얄팍하다, 얄따랐다 이렇게 소리 들어가는 거야. 너희 이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 필기된 걸 눈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손필기를 일부러 나중에 줄 거야. 너희 손을 다 적어봐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풀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자, 얘네도 다 소리대로 갔다는 느낌이 와야 돼.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이 네 명을 딱 보고, 이거 원형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갔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알겠죠? 뭔가 여기서 왔을 것 같은데 소리대로 갔네? 그런데 왜 소리대로 갔느냐? 겹받침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어원은 예상은 되는데 그 어원의 뜻에서 많이 멀어진 거, 뭔가 원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거, 그것은 원형을 밝히는 게 부담되겠지. 그러니까 소리대로 가는 거야. 됐어? 자, 얘는 넙치가 광어야. 그 광어니까 좀 넓적한 생선이잖아. 그러니까 아마 넓다에서 왔을걸? 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둘 다 살리지 않고 넙치로 가는 거야. 올무는 새나 짐승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올감이야. 그러면 올다에서 오지 않았을까? 높은 확률로 올감에다에서 왔을 거야.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올무가 그러니까 소리대로 간 거야. 골막하다는 어떤 그릇 같은데 뭔가 가득 채우지 않고 한 70-80% 좀 남겨두고 채우는 거 있지. 그릇이나 공간에 아직 차근 찼어. 가득 채우진 않은 거야. 적당히 찬 거야. 이렇게. 골막하게 담아라. 야, 이거 미역국 그릇에 골막하게 담아라. 이런 말이 있어. 자, 이게 골막하다가 어느 어원에서 왔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소리대로 간 거야. 납작하다도 아마 넓다에서 왔을 수 있어. 근데 추측을 하는 거야. 넓다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뭔가 낡다란 말이 있으면 여기서 왔다고 하면은 원형을 지키겠지만 낡다란 말은 이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뭔가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뜻인데 뭔가 여기서 왔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낡다라고 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꼭 외워라. 납작하다가 얘들아, 납작하다가 아니야. 제발 넓적하다고 헷갈리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쓰지 않고 납작하다라고 해. 됐어? 오케이. 너 이거랑 넓적하다랑 진짜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이것도 화면 정지하고 옮기면 좋은데 다 어디에서 왔느냐를 혹시 몰라서 다 적어둬서 할짝거리다. 여기서 왔겠지만 소리대로 가는 거죠. 넓다. 얘는 아마 말다에서 왔을 거고, 실타에서 왔을 거고, 말다, 얇다, 얄팍하다, 얄따랗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다 여기에서 왔을 거지만 겹받침에서 뒤에 게 발음되지 않고 앞에 게 발음돼서 그 이유 때문에 소리대로 간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여기서 왔겠지만 정확하지 않아. 추측할 수 있지만 어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지지 않아서 이유를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 21항을 보고 있어. 21항. 값지다, 덥게. 자, 얘는 명사의 전미사 붙었어. 덥다라는 용언의 어간은 용언을 말하죠. 어간의 전미사가 붙었어. 명사 혹은 어간의 원래 뜻이 유지되고 있지. 값지다가 비싸다는 뜻이야. 그럼 원래 프라이스라는 값이라는 원래 명사의 어근의 뜻이 살아있지. 덥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는 거잖아. 덮는 걸 덮게라고 하잖아. 그러면 원래 어근인 커버, 덮다의 의미가 상당히 살아있지. 그러니까 원래 본 뜻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원래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그러니까 원형을 밝히냐 안 밝히냐가 원래 어근의 뜻이 강하게 살아있으면 주로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다, 지읒, 자음으로 시작하죠? 기억, 자음으로 시작하죠?
20이랑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야. 자, 겹받침 이거 학교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보자. 겹받침 자, 우리가 닭을 하면 꼭 끼우 꽂고 닭을 하면 보통 이제 뒤에 게 발음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게 뒤에 게 발음이 되면 닭처럼 뒤에 게 발음되면 이렇게 원형을 살려서 적어. 뒤에 소리가 발음이 된다. 겹받침인데 뒤에 소리가 발음이 돼. 원형을 밝혀 적어. 국다라타 굴다라타가 아니야. 발음이 올바른 발음이 국다라타야. 자, 그러면 리를 기억 중에서 뒤에 게 발음되네. 닭처럼. 그럴 때는 이렇게 뒤에 게 발음될 때는 원형을 이렇게 밝혀서 적어. 그런데 겹받침에서 앞에 소리가 발음이 된다? 이거 뒤에 게 발음되지 않네. 닭과 다른 케이스니까 좀 특이하네. 소리 들어가야 돼. 원형을 밝혀졌지 않아. 할짝거리다가 할따에서 왔겠지. 할따에서 왔는데 이 뒤에 걸 발음되지 않고 앞에 게 발음돼. 그래서 할짝거리다. 얘들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머지는 너희가 다 잘 할 텐데 여기 예시 있지. 이거 손으로 다 적어봐야 돼. 얄따랐다. 진짜 얘들아. 눈으로 보는 거와 실제로 짤따라타도 실제로 손으로 적어보는 게 얘 이렇게 써야 되나? 짤따라타를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면 자, 짤따라타 눈으로 보는 거와 막상 쓰는 거랑 다르거든? 막상 쓰면 너희 다 이렇게 쓸걸? 근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도. 그래서 손으로 가리고 짤따라타를 손으로 가리고 적어야 된다고. 진짜 부탁할게. 여기에 널찍하다면 여기는 이렇게 니네 쓰거든. 소리대로 이렇게 쓴다니까. 너희가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적어보라고. 여기만큼은 진짜 손으로 적어보란 얘기야. 자,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 널따 겹받침을 보면은 널따라타는 얘지. 근데 얘들아, 얘는 조심해라. 얘는 소리 들어가면 안 된다. 널따라타가 얘들아, 소리 들어간다고 해서 얘까지 소리 들어 막 가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소리 들어가라고. 이게 최종 발음은 이거잖아. 히읗과 디귿 만나서 거센 소리 돼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된다고. 소리 들어간다는 게 이 앞부분 말하는 거야. 여긴 소리대로 적지만 여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대로 적어야 돼. 이것까지 막 가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널따라타는 어쨌든 소리대로 간 거야. 소리대로. 근데 이 세 명은 리를 비해로 할 때 넓적하다, 넓중구다, 넓둥글다. 이 세 명은 넓적하다, 넓둥하다, 넓둥하다. 얘는 이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 자, 선생님이 닭의 얘처럼 겹받침일 때 뒤에 게 발음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얘는 원형을 지키고 앞에 게 발음될 때는 소리대로 막 가면 돼 라고 했잖아. 그런데 널따는 솔직히 좀 어떠냐면 오히려 리를 발음인 게 더 많거든. 그래서 이 세 개를 오히려 예외적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 넓적하다, 넓중굴다, 넓둥굴다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우리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넉넉하게 큰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해? 야, 너 친구야. 너는 참 얼굴이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뭔가 그 중학교 때 아주 성격 좋았던 그 친구 떠올리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 세 개는 이렇게 정확하게 원형을 밝힌다라고 따로 외워야 돼. 이거 꽤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19항, 20항, 21항 끝냈어. 선생님 고생했지? 선생님 이제 파리바게뜨 커피 마신다. 안녕.